안녕하세요, 삐입니다. 저는 이제 길었던 해외 출장을 끝내고 오랜만에 집에 돌아와서 푹 쉬고 안정을 취한 다음에 이제 아주 오랜만에 카메라를 켰어요. 영상을 오랜만에 준비하면서 어떤 주제로 이제 영상을 준비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그동안 개발했지만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한 드랍된 샘플을 가지고 메이크업 하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드랍된 제품들은 제가 정말 애정을 가지고 개발을 했고 저는 너무 좋아가지고 잘 쓰던 제품이지만 그래서 아직까지도 샘플을 가지고 있지만 제품이라는 게 저한테만 잘 맞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쉽게도 여러 가지 방향에서 이유로 이 제품들은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 엄청 잘 쓰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점이 그렇게 좋았냐, 그리고 어떤 점 때문에 개발이 되지 못했냐, 이런 것들을 영상에 녹여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메이크업 시작할게요. 짜잔! 첫 번째 제품은 리퀴드 타입의 파운데이션이에요. 이 제품은 제가 처음에 이제 쿠션 파운데이션으로 먼저 개발을 해서 출시를 했었는데 거래한 유통처라든지 이제 홈쇼핑 MD들한테 쫙 돌렸었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쿠션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니까 리퀴드로 개발을 해보자 라고 얘기가 나와서 리퀴드 타입으로 테스트를 했던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이제 굉장히 촉촉하고 쫀쫀한데 얇게 피부에 피팅돼가지고 답답함 없이 피부에 얇은 글로우함만 이렇게 싹 남겨주는 게 특징이에요. 이제 메이크업 제품들이 어플리케이터에 따라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저는 쿠션 제품보다는 이런 리퀴드 파운데이션을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보통 손이나 아니면 브러쉬 같은 걸로 많이 펴 바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쿠션도 만족을 했었지만 이게 실제로 액상만 이제 리퀴드 타입으로 개발해서 사용했을 때가 훨씬 더 저한테는 더 취향에 맞았었어요. 네, 이 제품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랍된 이유는 제가 있는 브랜드사에서는 이미 홈쇼핑을 베이스 메이크업으로 하고 있기도 했었고 또 다시 베이스 메이크업 제품으로 런칭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시장을 나눠먹기 하는 그런 개념으로 운영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있는 브랜드에서는 리퀴드 파운데이션의 입지를 잡기에는 가격대라든지 브랜드 내에서 니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제품은 홀딩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가볍게 쓰러졌는데 얼굴에 광채감이 장난이 아니죠. 근데 이게 막 끈적거린다든지 답답하다든지 이런 느낌이 전혀 아니고 진짜 얇게 얼굴을 한 톤 밝혀주면서 이런 글로우함만 쫙 남기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이 샘플의 제조사는 코스메카 코리아입니다. 베이스를 아주 잘 만드는 회사죠. 다음은 아이브로우입니다. 굉장히 슬림한 타입이에요. 이게 아마 1.5mm 아이브로우일 거예요. 이 제품은 믹스앤매치라는 제조사에서 만든 제품이고 코스맥스의 이런 펜슬 타입류만 생산하는 자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제품의 특징으로 보면은 일반 오토 타입 펜슬 중에서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발색이에요. 아이브로우가 자연스럽다고 하는 호불호가 있거든요. 장점으로는 자연스러워서 드로잉이 쉽고 발색 조절이 자유롭고 초보자분들도 무난하게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단점으로는 다른 아이브로우에 비해서 발색이 약하고 좀 많이 뺐을 때 쉽게 부러진다는 단점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제품을 좋아했던 거는 저는 보통 슈에무라나 그리고 아리따움에 이제 깎아 쓰는 그런 펜슬 타입 아이브로우를 쓰는데 그 이유가 굉장히 자연스럽고 눈썹의 명암을 조절하기 편리해서 그걸 자주 사용하는데 이 제품이 오토류 중에서는 그래도 그나마 경도가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서걱서걱한 느낌을 최대한 많이 구현을 해냈던 제품이에요. 네, 품평을 했을 때 아무래도 오토 펜슬은 좀 더 무르고 부드럽게 잘 그려져야 된다는 평이 많아서 아쉽게도 드랍이 되었었습니다. 다음은 아이섀도우입니다. 요거는 코스맥스 건데 컬러감을 보시면은 굉장히 반짝반짝하고 이게 뭔가 싶은 색깔이죠. 근데 이 제품의 반전 묘미는 발라봤을 때 나오는 색감이에요. 홀로그램 아이섀도우라서 그래요.
약간 습식 타입이고요. 제가 한때 이런 홀로그램 제품들에 굉장히 미쳐 있었거든요. 이게 섀도우 자체는 발색력이 강한 편이 아닌데 펄만 영롱하게 남아서 이제 초보자분들도 정말 쉽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아무렇게나 발라도 바른 자국이 막 투박하게 남는다든지 이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아이섀도우를 세게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그런 점에서 더욱 마음에 들었어요. 이런 묘한 반전 매력이 있고 틴이나 치크를 어느 컬러로 해도 이제 위화감이 없이 오묘하게 잘 조합되는 색상이라서 더 마음에 들었는데 이 제품을 드랍을 하게 된 이유가 홀로그램 펄 파우더 자체의 색상에 따라 아이섀도우 자체의 컬러가 따라가요. 그래서 펄 파우더 색상이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개발할 수 있는 컬러가 한정적이기도 하고 이게 기존에 우리가 사용했던 아이섀도우라는 단가 자체가 달라요. 거의 2배, 3배 이런 가격이기 때문에 제가 있는 브랜드는 그렇게 비싼 고가의 브랜드가 아니기 때문에 개발할 수 있는 단가 마지노선이 있어서 이 제품을 드랍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유로는 저는 화장품을 굉장히 좋아하고 다양하게 써보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거 있으면 좋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제품을 구매하시는 고객들이 이제 선뜻 집어가기는 어려운 컬러일 수도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접은 것도 있고요. 다음으로는 폴마에서 개발했던 아이섀도우입니다. 짠! 이렇게 두 가지 컬러인데요. 얘는 오렌지빛이고 얘는 브라운 쿠퍼 그런 빛이에요. 정말 여름에 사용하면 진짜 너무 예쁜 이제 해변 여신 이런 느낌인데 이걸 개발하지 못했던 이유는 1번 이유는 단가가 다른 제품들이랑 맞지 않아서 두 번째 이유는 같이 구성해 넣을 팔레트에 얘랑 어울리는 컬러가 없어서 얘가 오렌지, 얘가 브라운입니다. 이렇게 브라운 쿠퍼 컬러를 이용해서 아이라인 부분이랑 언더 부분에 음영을 좀 더 더해주고요. 자, 다음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제품입니다. 아이 리퀴드 섀도우라고 하는데 아이 글리터라고 보시면 돼요. 화성 코스메틱에서 만든 제품이고요. 발색을 보시면은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제 베이지 워터 베이스의 펄에 이제 글리터가 이렇게 콕콕콕 들어가 있어요. 아이 메이크업 할 때 이런 아이 글리터류를 메이크업에 꼭 사용하는 편인데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이제 3CE의 더블노트 제일 많이 쓰고 이니스프리 것도 많이 쓰고 스틸라 거를 많이 썼었어요. 근데 스틸라 거는 바르기가 너무 어렵고 그리고 펄이 너무 화려한데 그거를 예쁘게 펴바르기가 진짜 어려워요. 3CE 거나 이니스프리 거는 굉장히 유사한 제품이잖아요. 글리터를 거의 눈에 얹는다는 느낌으로 쓰고 큰 화려함은 있지만 잔잔한 화려함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글리터 제품은 굉장히 극단적이라서 이제 자글자글한 액상 자체를 글리터로 할 거냐 아니면은 이제 베이스는 투명하지만 펄들을 넣어서 글리터의 화려함을 가져갈 거냐 이런 부분을 고민하다가 이제 베이스 자체도 이제 자글자글한 펄이 들어있는데 거기에 이제 큰 육각 펄을 일부만 넣어가지고 이제 그 사이에 뜨문뜨문 글리터가 이렇게 눈에 확 들어오게 하면은 좀 더 데일리로 쓰기도 무난하고 두 제품에서 얻는 만족감을 한꺼번에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개발을 했었던 제품이에요. 눈 교황에 검은색 동자 밑에 이게 베이스 자체가 워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쉽게 펴바를 수 있어요. 이거를 사용하고 난 이후로는 눈 이렇게 아래 봤을 때 글리터가 반사돼서 내 눈이 비치는 그런 느낌은 전혀 없어졌거든요. 근데 이 제품을 개발하지 못했던 아쉬운 이유는 이게 화성 코스메틱이라는 제조사에서 만든 제품인데 그때 이제 아리따운 컨실러에서 어떤 성분이 납이었나?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돼가지고 식약처에서 제재를 받은 이력이 있었는데 제가 만들려는 제품에도 그런 문제가 있으면 안 되지만 그 제조사가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요새는 제조사를 보고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여파들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거는 개발을 약간 홀딩해뒀었던 제품입니다. 제품만큼이나 제조사도 이제 BM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제품은 그래서
몰딩하게 되었었어요. 아쉬워요. 그래서 제 눈에만 엄청 열심히 바르고 있어요. 다음은 이거는 이제 벨벳 틴트고요. 코디라는 제조사에서 만든 제품이에요. 제가 예전에 블랙라벨의 이제 초록색 단가라 티셔츠였나? 그걸 입고 나갔었을 때가 있는데 그때 진짜 틴트를 엄청 많이 문의를 주셨었거든요. 입술에 바른 거 뭐냐고? 고추장 색깔 저거 너무 예쁘다고 말씀을 많이 주셨고 제 인스타에서도 올렸었는데 그때는 이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근데 아쉽게도 이 개발하고 있던 라인이 통째로 드랍이 되면서 이 제품도 나올 수가 없었어요. 굉장히 촉촉하게 발리는데 마무리감이 좀 포근한데 그 포근함에 포슬거리는 이제 그 실리콘 느낌은 1도 없고 촉촉함만 남는 그런 신기한 틴트예요. 요새는 정말 기술이 좋아져서 이런 벨벳 틴트들 질감이 너무 좋아요. 입술에 이질감이 전혀 없어요. 색깔이 약간 레드면서도 벽돌 색깔이 좀 가미되어 있고 그렇지만 너무 쨍한 레드는 아니어서 부담스러운 느낌은 거의 없습니다. 벨벳 타입은 또 이렇게 그라데이션해서 써야 제맛이잖아요. 조명 없는 자연광에서 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자연광에서 보니까 오히려 이 립 컬러가 좀 더 쨍해 보이는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사실은 엄청 고추장 색깔인데. 짜잔! 이렇게 오늘의 메이크업이 완성되었어요. 사실 뭐 많은 BM분들이 그렇겠지만 상품을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본인이 샘플을 많이 써봐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보다는 파우치 안을 보면은 이렇게 BM이 개발했던 샘플들이 들어있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파우치를 쌀 때 제가 잘 쓰는 제품들로 구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샘플들이 대부분일 때가 많아요.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만드는 제품이지만 일단 내가 썼을 때도 굉장히 좋아야 되고 만족스러운 제품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나 이런 파우치를 볼 때 이런 것도 BM으로서의 묘미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오랜만에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지를만하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를만한 제품이 없네요. 다 안 파는 거라서.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